네,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5일차. 이제 오늘은 신장학과 내분비학을 할 거고요. 내분비는 상대적으로 신장학에 비해서 비중이 좀 적어서 신장학 1시간 할 거고, 내분비학을 1시간, 신장학을 3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학에서는 첫 시간에 신장의 개론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워터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하고, 세 번째 시간은 에이시드 베이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당뇨의 내분비내과에서 가장 중요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당뇨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고 이번 20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교시고요. 일단은 신장의 해부학과 조직학 소견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GFR이 무엇인지, 그 GFR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신장 쪽에서 가장 중요한 약은 다이우레틱스입니다. 다이우레틱스의 각각의 기전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장 쪽에서 중요한 증상은 프로틴유리아와 헤마추리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잘 접근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 UA라고 하죠. 유린 어널라이시스 검사를 했을 때 프로틴유리아, 헤마추리아 소견이 보면은 요거에 대해 잘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숨어있는 질환을 의미하는 소견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틴유리아, 헤마추리아 그 소견이 보이면 반드시 이밸류에이션을 잘 해야 되고요.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건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리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장에 생긴 이제 어큐 키드니 인저리를 AKI라고 합니다. 그리고 CKD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고요. 옛날에는 ARF와 CRF라는 텀을 썼습니다. 어큐 레날 페일러와 크로닉 레날 페일러. 근데 이제 물론 허트 페일러나 이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신장 쪽에서 아무래도 페일러는 어감이 좋지가 않아서인지 이제 학계에서는 AKI와 CKD, I는 이제 디지즈는 아니고 급성으로 주어진 인절이라는 뜻으로 AKI라는 텀을 쓰고요. 그게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안 바뀌었습니다.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해부학이고요. 일단은 신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레날 콜텍스가 있고요. 메듈라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듈라에서 소변이 모아져서 레날 펠비스 그리고 유레터를 통해서 소변이 나가게 되고, 기본적으로 레날 아트리와 레날 베인이 이제 혈액 교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세밀하게 잘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사구체라고 하고요, 글로메룰라라고도 하고 보만 캡슐이라고도 합니다. 어페런트 아트리올로 우리 몸의 혈액이 이제 신장으로 공급이 돼서 마지막에 글로메룰루스에 혈액이 공급이 됐다가 다음과 같이 이런 사구체에서 여과가 됩니다. 지금 이게 포도사이트가 있고 이 포도사이트에 이런 마지막에 이런 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푸 프로세스 사이사이로 조그마한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을 사이로 여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쪽이 캐필러리니까요. 캐필러리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여과가 되게 되는 거고요. 여과가 되고 나서 이제 이페런트 아트리올로 이제 혈액이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뭐 중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 적스타 그로메룰라 오페러터스, 그러니까 적스타 그로메룰라 셀들이 모여 있는 걸 오페러터스라고 하고요. 이쪽에 어페런트 아티리올 쪽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페런트 아티리올이 들어갔다가 이페런트리 빠지는 길에 요 사이에 이제 디스탈 튜블이 있고요. 만나는 자리에 이 셀은 마큘라 덴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GFR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물론 시mpa세틱 톤이 아트리올의 두께를 수축과 이완을 결정을 해서 작용을 하지만 그 외에도 이 두 가지 구조물이 오토 레귤레이션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거는 생리학에서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를 이제 일반 현미경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염색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직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글로메룰루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캐필러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자세한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사 글로메룰라 셀의 기능은 어페런트 아티올의 세포가 분화된 것으로서 바로 우리가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요.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레닌입니다. 레닌은 합성하고 분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레닌이 엔지오텐신의 분비를 자극하고 엔지오텐신은 이제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는 그 엑시스의 시작이 되는 점이 바로 이 키드니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글로메룰루스로부터 출발을 해서 보만 캡슐로부터 출발을 해서 여과된 이제 소변은 프록시말 튜브를 지나고요. 프록시말 튜브에서 내려와서 룹 헨리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룹 오브 헨리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탈 컨버티브 튜브 그리고 컬렉팅 덕트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룹 오브 헨리는 씬 디센딩 림과 씬 어센딩 림, 식 어센딩 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구조를 통틀어서 네프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적사 글로메룰라 셀을 레닌 시크리팅 그래놀라 셀이라고도 하고요. 이 디스탈 튜블에서 이 글로메룰루스를 만나는 지점을 마큘라 덴사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광학현미경으로 반대 흑백으로 보여준 소견이고요. 다음과 같이 마큘라 덴사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 소견인데 이 전자현미경 소견은 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소견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사구체 신념을 공부할 때 이 소견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구조물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병태 생리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요번 강의 때는 거기까지 넣어볼까 했는데 너무 강론인 것 같아서 뺐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또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전자미경 소견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캐필러리고요. 캐필러리는 한 7, 8mm 정도고 RBC도 한 7, 8mm 정도입니다. 간신히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RBC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이거는 그 캐필러리는 하나의 엔도세리움으로 구성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 엔도세리움의 뉴클리우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엔도세리움의 이렇게 세포막이 다음과 같이 이제 카필러리 루멘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제 그 에피세리얼 셀을 이제 포도사이트로 하고 이 포도사이트의 포프로세스들이 다음과 같이 잘린 겁니다. 따라서 이 캐필러리에서 이 엔도세리움과 이 베이스멘트 멤브레인, 이 포도사이트 사이에 루멘을 통해서 여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고체 신염들이 생기면 이뮨 컴플렉스가 여기저기 디파지션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간질에 침착을 할 수도 있고, 이 엔도세리움 밑에 침착할 수도 있고,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침착을 할 수도 있고, 이 에피세리얼 포프로세스에 침착을 해서 이 포프로세스를 붙여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강론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자현미경을 보다 확대해서 본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캐필러리에서 이 엔도세리움 사이의 폴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리고 에피세리움의 포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지나서 여과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는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날 때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알베올라를 구성하는 뉴모사이트와 그리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리고 엔도세리아 셀, 그래서 세 가지를 통과해서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났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뚫고서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간단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생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심장이 한 번 박출을 할 때 한
50에서 100ml까지 한번 짜낼 수 있는데요. 1분에 대략 60번 뛴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6000ml, 6리터 정도로 1분에 짜내게 됩니다. 그 중에 5분의 1은 레날 블러드 플로우, 즉 신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중에 절반은 헤모글로빈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과 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세포 여과에 참여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이제 플라즈마들이 이제 여과에 참여하게 되는데, 따라서 레날 플라즈마 플로우는 1분당 600ml 공급이 되게 됩니다. 절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600ml 중에 얼마나 여과가 될 것인가? 보통 1분에 여과되는 플라즈마의 양을 이제 GFR이라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GFR이라 하고요. 1분에 보통 120ml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CKD나 AKI를 나눌 때 보통 120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마커들이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걸러지는 프랙션은 이제 필트레이션 프랙션이라고 하고, 이 프랙션은 레날 플라즈마 플로우를 GFR에다가 나누면 2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즉 콩팥은 심박출량의 박출량의 거의 20%를 신장이 공급을 받고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이제 키드니에도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사고체 신염이 의심될 때 우리가 키드니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데요. 키드니 바이옵시는, 키드니는 잘 알겠지만 레트로페리토널 스페이스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거기 블리딩이 보이면은 레트로페리토널 스페이스에 피가 확 고이게 됩니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키드니 갖다가 확 눌러 압박을 해가지고 마치 브레인 헤모리지 때 브레인도 뭐 혈액 공급을 많이 받잖아요. 브레인에 헤모리지 때 허니아가 생기는 것처럼 키드니가 확 눌리게 돼서 키드니 바이옵시가 사실 컴플리케이션이 잘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